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그림 형제 동화집. 괜찮은 거래. 한 농부가 자신이 키우던 암소를 장으로 끌고 가 7달러에 팔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연못 곁을 지나게 되었는데 연못이 그가 있는 데서 꽤 떨어져 있음에도 그의 귀에는 개구리들의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난 그 거래에서 8달러가 아니고 7달러를 받았어. 연못 가까이 다가간 농부는 개구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멍청한 녀석들이야.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받은 건 8달러가 아니라 7달러였어. 그러나 개구리들은 여전히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정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너희들 앞에서 내가 직접 돈을 세어보마. 그는 주머니 속에서 은화들을 꺼내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틀림없이 7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들은 그가 돈을 세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몹시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나 원참, 너희들은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직접 세어봐. 농부는 개구리들에게 은화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은 곧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농부는 개구리들이 돈을 다 세고 나서 자기에게 되돌려줄 때까지 연못가에 서서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은 계속해서 하고 소리만 질러댈 뿐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좀 더 기다려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개구리들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흙탕물이나 튀기는 더러운 놈들아, 돌대가리들아, 왕눈깔들아, 그 큰 아가리를 갖고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꽥꽥 소리나 질러 남의 귀청을 따갑게 하는 것뿐이야. 너희들은 7달러를 셀 줄도 모르는 한심한 놈들이라고. 너희들은 영원히 날 여기다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농부는 연못가를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은 그의 뒤에다 대고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농부는 기분이 몹시 상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농부는 암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를 자신이 직접 잡으면서 그는 대충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고기를 괜찮은 가격에 잘 팔면 2마리의 암소를 살 만한 돈이 될 것이고 거기다 가죽은 그대로 내 것으로 남아있게 되겠군. 암소 고기를 가지고 도시로 가던 농부는 그 도시의 성문 밖에서 한떼의 개들을 만났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커다란 회색빛 사냥개였습니다. 그 개는 농부가 들고 있는 고기 주위를 빙빙 돌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킁킁 냄새를 맡고 웁웁웁 하고 지저댔습니다. 그 개가 계속해서 지저대자 농부는 그 개한테 말했습니다.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만 맛보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이걸 너희들에게 주면 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돼. 그래도 개들은 웁웁웁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다시 그 개한테 말했습니다. 너 이걸 전부 먹지는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그리고 저기 있는 내 친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겠니? 그 개는 웁웁웁 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계속 조른다면 이걸 가져도 돼. 왜냐하면 난 너희들을 알고 있고 너희들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어야겠다. 난 사흘 안에 돈을 받고 싶어. 안 그러면 너희들 아주 혼날 줄 알아. 우리 집으로 직접 그 돈을 가지고 와. 그런 뒤 그는 그 고기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개들은 일제히 그 고기를 향해 달려들며 큰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웁웁 농부는 멀리서 이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 봐라. 이제는 저놈들 모두가 고기를 조금만 먹겠다는군.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저 큰 개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 사흘이 지나자 농부는 그날 밤에는 어떻게 되든 그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도시에 있는 푸주간 주인한테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푸주간 주인은 처음에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난 내 돈을 받아야겠소.
내가 사흘 전에 잡은 암소 고기를 그 큰 개가 당신에게 가져오지 않았어? 이 말을 듣고 푸주간 주인은 화가 잔뜩 나서 빗자루를 들고 농부를 후려갈기며 가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농부는 쫓겨가며 소리쳤습니다. 좀 참아요. 이 세상에는 아직 정이라는 게 살아있어. 농부는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만나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과 공주가 나란히 앉아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농부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개구리와 개들이 제 돈과 물건들을 빼앗았고 푸주간 주인은 돈을 주기는커녕 빗자루로 절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부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하지만 그대는 내 딸을 그대의 아내로 삼도록 해라. 공주가 이처럼 웃은 건 평생 처음 있는 일이고 그건 순전히 그대 때문이다. 그대에게 행운을 내려주신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도록 해라. 난 내 딸을 웃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농부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전 공주님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미 아내가 있는걸요. 저는 그 여자 하나만으로도 벅차답니다. 집에만 가면 제 아내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게 꼭 사방천지에 아내가 있는 것 같은 거립쇼.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멍청한 촌뜨기 같으니라고. 농부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소한테서 쇠고기 말고 또 무엇을 바라실 수 있겠습니까요? 왕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나는 그대에게 또 다른 보상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꼴보기 싫으니 그냥 가도록 해라. 그리고 사흘 안에 다시 오도록 해라. 네, 그때 그대에게 500탈러를 주겠노라. 농부가 성문을 나올 때 보초가 말했습니다. 전하는 당신께 정말로 후한 보상을 내려주셔야만 해요. 당신은 공주님을 웃겼거든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글쎄 그런가 봐요. 나는 500탈러를 받을 겁니다. 보초가 말했습니다. 그 돈에서 조금만 떼어서 내게도 주세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서 뭘 하겠소?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댁이 그렇게 원한다면 댁한테 200탈러를 주지요. 사흘 안에 전하께 가서 그 돈을 당신한테 달라고 하시오. 한 유대인이 그들 근방에 서 있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는 농부의 뒤를 쫓아가서 농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요. 당신은 정말 행운하여 당신을 위해 그 돈을 잔돈으로 바꿔드리리다. 그렇게 고액짜리 돈을 어디에다 쓰겠어? 잔돈으로 바꾸는 게 낫지. 농부가 말했습니다. 네, 그럼 댁한테 300탈러를 주겠소. 하지만 난 잔돈을 지금 받았으면 해요. 그리고 댁은 사흘 안에 왕한테 가서 내가 받을 돈 300탈러를 당신한테 달라고 해요. 유대인은 그 거래로 약간의 이득을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는 질 나쁜 은화로 300탈러에 해당하는 돈을 농부에게 주었는데 그 은화는 3개를 받아도 질 좋은 은화 2개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농부는 왕이 명령한 대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옷을 벗겨라. 거기에다 500탈러의 돈을 담아줄 테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전 보초병에게 200탈러를 주기로 했고 잔돈으로 거슬러 받는 조건으로 유대인에게 300탈러를 주기로 했으니 이제 법적으로 제가 받을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보초를 섰던 보초병과 유대인도 성 안으로 들어와 농부에게서 받기로 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는 대신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보초병은 곤장 맛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아픔을 잘 참고 견뎠지만 유대인은 몹시 난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300탈러를 준다더니 이게 300탈러요? 왕은 농부가 한 짓 때문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가 풀려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보상금을 받기도 전에 그걸 다 잃었으니 내가 대신 벌충을 해주겠노라. 내 보물 창고로 가서 그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가도록 해라. 농부로서는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물창고로 가서 그의 큼직한 주머니들 속에 돈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 뒤 그는 술집으로 가서 자기가 받은 돈을 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엉터리 왕이 나를 속여먹었어. 왕이 직접 돈을 세어서 내주었더라면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알게 되었을 것 아냐? 되는 대로 주머니 속에 채워 넣으라니까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농부를 몰래 뒤쫓아온 유대인이 농부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하느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저 녀석이 우리 왕에 대해 무례한 소리를 짓거렸겠다.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쳐야지. 그러면 난 상금을 받을 깨고 저 녀석은 벌을 받겠지. 유대인이 일러바친 이야기를 들은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유대인에게 그 못된 녀석을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은 농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당신더러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준비할 것 없이 이대로 가면 돼요.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몸가짐을 좀 더 반듯하게 하고 가야지. 우선 새 외투를 한 벌 장만해야겠고. 그래, 나같이 돈 많은 사람이 다 떨어진 이런 낡은 외투를 입고 전하 앞에 나타나서야 되겠소. 유대인은 농부가 새 옷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이에 왕의 화가 가라앉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상금을 못 받을 것이고 농부도 벌을 받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내 근사한 외투를 빌려주겠어. 당신에 대한 우정 때문에 잠시만 빌려주는 거요. 사람이 다정한 마음을 갖게 되면 참으로 많은 양보를 하게 되지요. 농부는 유대인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의 외투를 입고 그와 함께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은 유대인이 일러바친 이야기를 농부에게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어찌 그렇게 고약한 소리를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입에서는 진실된 말이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저 녀석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외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걸요. 유대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 외투야. 당신이 전하 앞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빌려준 거잖아. 순수한 우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 말을 듣고 왕이 말했습니다. 저 유대인은 확실히 사람을 속이는 자로군. 왕인 나와 이 농부를. 그리하여 왕은 또다시 유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내렸습니다. 호된 곤장 맛을 보게 한 것이지요. 농부는 새 외투를 걸치고 주머니 속에는 돈을 잔뜩 넣은 채 집으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은 거래를 한 셈이군.